증상 없이 다가와 생명까지 위협하는 만성 콩팥병. 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농민들의 콩팥을 책임질 오늘의 명의. 내과 전문의 최창균.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들 모이셨어요? 예,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아, 오늘도 명의모감 역대급입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마을 아침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오늘 선생님이 계속 푸념하셨어요. 왜냐면은 마을에 아프신 어르신들이 한 분이 안 계시는 거야. 정말로 너무나 건강하셔가지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오늘 자리 배정을 보니까 혹시 여기 세 분 안마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제일 여기서 연장자. 아, 그냥 앉으신. 아, 환자. 자, 오늘 정말 유쾌하게 강연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우리 최창균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많이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다들 건강하시고 네네. 또 뭐 너무 인텔리전스하시고 오. 또 이렇게 청년회 같은 분위기여서 노인회가 아니고 네. 이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그리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조만간 수술을 받으신다고 오늘 궁금한 거 다 물어본다고. 제가 수술은 안 하는 의사라고. 자, 오늘 정말로 오늘 강연 정말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제가 여기 이제 올 때는 내과의 전반적인 거에서 뭐 당뇨, 고혈압 이렇게 일반적인 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네네네. 이제 몇 집 이렇게 가서 뵙고 이야기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아프신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병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할 거예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콩팥. 콩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콩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콩팥을 오래 쓸 수 있는지. 왜냐하면 콩팥은 정수기 같은 거여서 이렇게 쓰면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덜 망가지고 잘 쓸 수 있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은 내과 전문의로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명품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몸속 정수기. 콩팥 건강을 지켜라. 콩팥인데요. 이 뭐처럼 생겼나요? 하셔. 팥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어머니. 어머니 팥은 그 저기 뭐야 보리처럼 가운데 줄이 딱 가 있어 동그랗잖아요. 이게 강낭콩처럼 그렇죠, 강낭콩처럼 생겼는데 색깔은 어때요? 그래서 색깔도 비슷하네. 근데 그렇죠. 근데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잘 몰랐나 봐요. 그때는 콩이 파랬나 봐요. 그래서 모양은 콩인데 색깔은 팥 색깔이 난다. 그래서 콩팥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자기 콩팥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다. 주먹을 한번 쥐어보죠. 딱 요만해요. 네, 거의 확실하게. 어유, 회장님은 엄청 크네요. 콩팥이. 손이 크신 분은 콩팥이 큽니다. 그러면 콩팥이 크면 좋을까요? 좋아요. 나쁠까요? 좋죠. 많이 키가 큰 사람이 꼭 좋든가요? 아닌데 그건 또. 그런 거 아니에요. 키가 작아도 굉장히 똘똘한 사람 분이 계신가 하면 키가 크면 호흡에만 멀쩡해가지고 온갖 속은 다 썩히시는 이런 분도 계시잖아. 그러니까 꼭 크다고 좋은 거, 그리고 작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콩팥은 요만합니다. 요만한 게 어디에? 딱 뒤에. 이렇게 열중시엇을 딱 하면은 딱 이 뒤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예, 약간 높이가 다릅니다. 한 4cm에서 7cm 사이 높이가 다른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똑같이 놔두면 한 방울 제대로 맞았을 때 똑같이 있으면 한 번에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비끌리게 돼 있어서 다치더라도 하나만 다치라고. 아주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둘 다 한 번에 망가지면 못 사니까 한 개만 망가져도 살 수 있게끔 약간 비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비계덩어리가 생긴 건 뭘까요? 이게 이제 부신이라는 거예요. 부신. 부자가 붙으면 부회장, 부원장, 부의장, 부면장 뭐 이런 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붙어 있다고 해서 부속 기관인데 사실은 얘도 되게 중요하지만 얘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얘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호르몬이랑 호르몬은 다 만들어요. 부신, 발음을 잘해야겠네요. 부신, 네, 부신. 네. 부신. 아이고 설보고 계속. 예. 아랫배 뒤쪽에 쌍으로 자리 잡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콩팥은 그 위치가 차이나게 있습니다. 이 콩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장기냐면 정수기예요, 정수기. 하수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걸 먹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그렇지. 사실 1년에 먹는 거를 1톤 트럭에다가 대놓으면 1톤 더 드세요. 우리 1년 동안 1톤을 더 먹습니다, 사실. 그 많은 걸 먹고 많이 싸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대변도 보시지만 대변보다 자주 보시는 게 뭐예요? 소변이잖아요. 그러면은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물. 이러시면 안 돼요.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보다 소변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먹은 거를 소변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싸는데 걔를 먹고 필요 없는 거는 싸내고 필요 있는 거는 걸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면은 물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또 물을 못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 등산을 하러 갔는데 약수터가 너무 멀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까지 물이 떨어졌어. 그러면 참아야지 뭐. 뭐 이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사막 같은 데를 갔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참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막 소변이 막 내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금방 고목나무처럼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종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정수기예요, 정수기. 예, 나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섭취한 물을 걸러서 노폐물은 내보내고 좋은 거는 다시 재활용하게 만드는 게 콩팥이고 이 콩팥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뼈도 만들고 우리 몸에 있는 피도 만들고 혈압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거는 노폐물을 거르는 거고 노폐물 거르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너무 길어지면 다 주무셔. 아까 국밥을 맛있게 드셨기 때문에. 콩팥의 주요 기능은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거나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등 생체 항상성을 유지하고 각종 호르몬을 생산, 내분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있죠.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이렇게. 이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이거를 확대를 한 거예요. 이 동글동글한 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사구체라 그래요. 사구체. 사가 실사자에 공구자. 그러니까 우리 그 뜨개질 할 때 공 해놓으면 한 것처럼 이렇게 그걸 해놓은 거라 해서 사구체라고 해요. 그 실이 뭐냐면 핏줄이에요. 핏줄을 막 감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 핏줄이 감아지면서 그 핏줄 속에 피가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그 걸러지는 거예요. 필터. 정수기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정수기가 여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물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정수기 있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럼 정수기 필터를 갈아야 됩니까? 안 갈아야 됩니까? 갈아야 돼요. 갈아야죠. 돈을 주고 갑니까? 돈을 받고 갑니까? 돈을 주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정수기 필터가 사구체인데 이걸 가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그래서 조물주가 120만 개에서 150만 개를 줬어요. 태어날 때. 다 똑같이. 다 똑같이 120만 개에서 150만 개를 줬어요. 양쪽에 70만 개, 60만 개 내지는 75만 개씩 해가지고 120만 개에서 150만 개 사이야, 다. 이제 우리 회 이장님처럼 크신 분은 150만 개일 수도 있겠고 저는 한 120만 개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구체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줬는데 이걸 못 갈아요. 근데 이게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망가지죠. 또 굉장히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좀 덜 망가지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나쁜 거 많이 드셨잖아. 옛날에. 그렇지. 아까도 좀 드시는 것 같더니. 네. 그렇죠. 술. 담배. 또 우리 어쩌다가 저기 안성 시내나 서울 시내 나가면은 못된 매연. 또 잘 이상한 사람, 이상한 그 사기꾼한테 당해서 먹은 가짜 약. 약사님은 안 당하시겠지만 가짜 약. 또
또 중국에서 날라오는 중금속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걸러지면서 애가 망가져요. 어떻게 망가져? 1년에 10,000개씩 망가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120년을 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잠재적으로 콩팥이 나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얘가 30%만 있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네, 절반은 날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80 정도 살면은 이제 갈 때 됐다. 이제 아유 빨리 데리고 가라. 맨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100살까지 사시거든요. 100살까지 사시면 앞으로 20, 30년이 남아 있는데 20, 30년 동안 이게 망가져서 10만 개나 20만 개밖에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콩팥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병이라기보다도 일반적인 노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유한한 거고 이런 사구체가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제한돼 있고 망가지는데 어차피 아무리 잘해도 망가지게 돼 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짜게 먹고 나쁜 걸 많이 먹어서 많이 걸러줄 일이 생기면은 1년에 10,000개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20,000개도 망가질 수도 있고 30,000개가 망가질 수도 있고 1년에 100,000개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콩팥병을 앓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남보다는 무조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혈압, 당뇨 약 드시는 분 손. 혈압약이나 당뇨약 혈압 둘 중에 하나라도. 진짜로 굉장한 동네예요. 굉장한. 예,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 80%가 드셔야 다 되는데 드셔야 되는데. 4분 드셨어, 4분. 야.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굉장히 건강하신 건데 너무 건강하셔도 망가진다니까요. 그리고 손 드신 분들은 남보다 좀 더 빨리 망가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구체가 감소되고 그로 인해 콩팥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고혈압, 당뇨 환자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120만 개의 세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120만 개에서 사구체가. 근데 뭐 1년에 10,000개에서 뭐 나쁘면 10만 개까지 네. 파괴가 된다 그랬는데 한 번 파괴된 세포는 다시 재생 같은 건 안 되는 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우리 뜨개질 실 네. 그 모아한 것처럼 모아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뜨개질 실이 아니라 핏줄이거든요. 아주 작은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찢어지는 거예요. 아. 터져서 찢어져 버리고 거기가 찢어지고 피가 나니까 얘가 이렇게 흉터처럼 우리 이렇게 화상 흉터처럼 이렇게 떡이 돼서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재생될 수 있어요. 아. 이 사구체가 없어진다는 건 이 혈관이 찢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개씩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근데 다행히 다 그렇게 되진 않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깨지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아주 나쁜 걸 먹으면 한 방에 완전히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중금속 같은 거 중독되거나 뭐 농약 같은 거 잘못 드시면 그냥 한 방에 120만 개가 싹 날아갈 수 있어요.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실되면 콩팥도 약해지는데요. 노화로 인해 손실되는 사구체. 콩팥 건강을 위해 피할 순 없지만 늦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렇게 피가 들어와서 어디서 피가 들어오겠어요? 동맥에서 피가 들어오겠죠? 심장에. 그러니까 동맥에서 피가 들어와서 이거 안 보이지만 아까 그 조그만한 걸로 피를 걸러서 나가고 노폐물은 여기에 모이겠죠. 여기에 모여서 소변이 돼서 나가는 거죠. 소변이 조금씩 만들어진 게 어디에 쌓여요? 방광에. 오줌보에 쫙 쌓여서 오줌보 어느 정도가 차면 아이고 화장실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면은 한 번에 비워내고 이게 계속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지만 누는 거는 이제 모아서 누는 거죠. 물을 많이 먹으면은 아무래도 걸러지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서 아까 톨이라고 말한 사구체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자리가 없어지니까 쭈글쭈글 해지면서 이렇게 스폰지에 그 바람 빠진 거, 그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거죠. 얼굴이 확 날서 있는다든지 무슨 네네네. 콩팥이 안 좋아지는 거는 주로 당뇨병입니다. 아, 맞아. 이 연세에서는 당뇨가 거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걸로는 빨리 안 좋아지지 않아요. 콩팥이 안 좋아져서 문제가 생기려면은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문제가 사구체 개수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부종이 생기고
밥맛이 없어지고 기운이 빠지시고 뭐 탈모가 되고 쉽게 피로하고 그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좀 검색고 빈혈이 생기고 어지럽고 한데 그런 이제 사례는 당뇨병이죠. 당뇨병 환자분이셨는데 혈당도 조절이 잘 되고 잘 사셨는데 갑자기 식욕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당 조절이 안 되다가 갑자기 조절이 잘 돼요. 이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내가 먹기도 더 먹고 약도 더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컨디션도 더 좋지 않은데 당 조절이 잘 돼서 맨날 저혈당에 빠져. 왜냐하면 인슐린도 콩팥에서 대사를 시키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도 채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당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맨날 부어, 숨차, 그다음에 너 이렇게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얼굴이 희어멀건하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빈혈 같은 게 생기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런 증상이나 그런 징후가 생겨서는 이미 만성신장병이 와버리고 만성신장병의 말기가 온 거예요. 5기가 된 거죠. 4기나 5기가 됐으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대체요법, 콩팥을 대체하는 요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투석 하시는 분 계시죠? 일주일에 3번씩. 일주일에 가고 4시간씩 누워서 이렇게 피 걸르고 오는 거. 이게 이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모아뒀다가 일주일에 3번씩 걸러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뭐 하시던가요? 집에다가 이렇게 뭐 큰 박스에다가 쌀포대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복막으로 투석하시는 분들. 혈액 투석, 복막 투석. 그 다음에 좀 더 젊은 사람이나 아주 활동적인 사람들이 뭘 하죠? 누가 콩팥 2개니까 아들이 콩팥 하나 띄워주고 친구가 콩팥 이식 수술 이렇게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혈압당뇨에 모든 게 녹아 있는 거죠. 혈압당뇨 조정을 잘하고 먼저 대책을 해서 사구체가 안 깨지게끔. 뭐야? 네. 저 콩팥 이제 2개에서 이제 하나를 떼어주잖아요. 남한테 떼어주잖아요. 네. 이게 뭐 이제 보통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명과는 연장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20만 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에 10,000개씩 없어진다. 1년에 한 개를 떼주시면 5,000개가 없어집니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쳤을 때 재수 없이 떼줬는데 나머지 있는 데를 다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옛날에 콩팥 떼줄 때는 80살, 90살까지 사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나 죽을 때 내 콩팥 누가 갖다 써라고 사실 굉장히 돌아가신 분은 콩팥도 아주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 기증, 죽고 나서의 장기 기증이 좀 일반화가 되면 아마 산 사람 콩팥을 떼다가 붙일 일은 아마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죽은 다음에 그 기능이 다 멈추지 않나요? 콩팥 기능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는. 아무도. 다 객사를 하진 않잖아요. 다 병원 가서 죽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그러면 이분이 장기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자마자 콩팥을 뗍니다. 와서. 야, 명의보험에서 장기 기증까지 나오는 강연 시간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직전이다 이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돌아가시고 딱 맞춰서 저도 정확하게 설명해드리 제 전문 분야가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딱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이 맞춰서 딱 돌아가실 때 그 숭고한 희생을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의 증상으로는 식욕 감소, 구토, 부종, 수면 장애, 어지러움 등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이런 말을 하면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신다고. 지금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딱 생각해. 아까 어지럽다고 했는데 엊그제부터 좀 어지러운 것 같은데. 아까 힘없다 했는데 내가 작년보다 근력이 떨어졌는데 해가지고 병을 만들어갖고 막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이미 자기는 이제 중병 환자를 만들어가지고 병원 가셔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분명히 내가 콩팥이 나빠진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상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려봐야 기억도 안 나고 다들 뭐 어디서 가가지고 떠들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오늘은
사구체를 아까 사구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사구체도 어려운 말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콩팥을 위한 생활 수치. 제일 중요한 건 혈압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혈압이에요. 혈압이 병이냐? 저도 혈압약 먹고 있다 그랬잖아요. 혈압은 병이 아니에요. 현상이에요. 혈압은 당군 시대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구려 시대 때도 있었고 고려 시대 때도 있고 조선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먹었어요? 그때 혈압약을 안 먹었어요. 사람의 인생을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100km로 정속 주행하는 거랑 200km로 가는 거랑 어떤 게 더 위험하겠어요? 200km로 운전하기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200km로 운전하는 사람이 전부 다 사고 나서 죽나요? 안 그러잖아요. 어떤 놈은 잘만 가잖아요. 혈압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120 정도로 유지하고 사는 거랑 170, 180으로 가고 사는 거랑 사고가 날 위험이, 사고라고 하는 거는 중풍, 뭐 어디 저기 심근경색증 아니면 어디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콩팥병이 되는 거죠. 필터고 어차피 피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 높으면 그만큼 망가지기 쉬운 거예요. 그 작은 혈관이니까. 당뇨. 당이 높으면 피가 찐득찐득해져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가 찐득찐득해져. 아니 그러니까 맹물하고 설탕물하고 꿀물하고 점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져보면. 마찬가지로 피 속에 여러 가지가 많이 녹아가지고 있으면 뻑뻑하죠. 이 뻑뻑한 게 저 작은 거를 가능하면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있는 거는 어쩌겠어요. 당을 조절을 잘 하는 거예요. 식이요법, 인슐린요법 뭐 이런 걸 통해서 당 조절 잘하는 거, 혈압 정선 잘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죠. 뭐 물 많이 먹고 뭐 좋은 것만 먹으면은 안 좋아진다. 하지만 그거는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압 당뇨를 잘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4분밖에 손을 안 드셨는데 저는 사실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건강하셔서 혈압을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혈압이 좀 높은데 나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이러고 안 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셔요. 왜냐하면 아무 증상도 없기 때문에 고혈압도.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병 없어도 이렇게 건강검진 이런 것 통해서 혈압 같은 걸 좀 재보시고 혈압이 높으면 이 압력을 떨어뜨려 줘야 돼요. 나 아무것도 불편한 거 없고 우리 집에 푹 맞은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근데 내가 왜 그걸 먹어야 되냐. 옛날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무조건 망가지게 되어 있고 좀만 망가져도 이제 80세, 90세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을 쓰시라. 그러니까 일단 혈압 당뇨가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그걸 조정해라. 네, 말씀해. 우리 할아버지는요. 네. 설탕가루를 많이 좋아하셔요. 단 거를. 네. 단 거. 그런데 어떤가 하고 뭐 김치고요. 무슨 오이통지를 담근다거나 치킨을 담근다거나 하면 단 걸 좋아하셔. 근데 어떠셔요? 당뇨가 있으세요? 아무 아버님? 당 허락 없으셔요. 그러면 뭐 괜찮아요? 네, 당뇨가 없으시면 단 걸로 물론 드세요. 당 부하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로딩 부하 그러니까 이렇게 적재를 시키는 그러니까 당이 부하가 많이 걸리면 당뇨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등산을 많이 다니면 어디 관절이 나가요? 무릎 나가요. 왜? 무릎을 많이 쓰니까. 얼굴 많이 쓰니까 등산. 그러면 당을 많이 먹으면 우리 당 때문에 일하는 세포들이 피곤할 거 아니야. 애들도 세포인데. 그러면 애들이 퍼져. 아, 나 이제 도저히 일 못해 이제. 그거 퍼지면 그게 당뇨가 되는 건데 우리 어르신은 뭐 워낙 그 세포가 좋아서 좋을 수도 있어. 남 2배, 3배.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평생 너무 단 것만 먹었는데 당화혈색소나 이런 거에서 당뇨가 생긴 것도 있고 당뇨끼가 있다고도 하잖아. 당뇨끼. 당뇨가 생길랑 말락 하는 당뇨끼.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돼. 혹시 의사한테 가서 건강을 하시면요 피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당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가만히 먹어도 돼. 당을 하신 거야. 팔자가 좋으신 건데 어떻게. 건강한 콩팥을 지키려면 평소에 당은 물론 혈압 조절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물. 좋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맨날 물만 드시는 분인데 그러면 안 돼요. 피가 걸러질 정도로. 적당량을 많이 드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생길 때까지 참지 마시고 갈증이 생기기 전에 갈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물을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화장실 가시는 거 멀고 화장실 가시 불편하고 또 이제 연세를 드시니까 소변 참는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어디 지리고 실수하실까봐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또 붓는다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드세요. 그런 건 생겨도 다 괜찮아요. 그냥 속 갈아입으면 되는 거고 다 그래요. 다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잘 드셔야 돼요. 왜? 정수기 필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좋은 신선한 물로 걸러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나는 헛개나무가 좋으니까 헛개나무를 과습에다가 넣어서 뭘 좋다더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오미자 다 좋고 뭐 보리차도 좋고 녹차도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군데 꽂히면 끝장을 본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13명 있으면 친구 13명에 한 명은 헛개가 좋대. 한 명은 둥글레가 좋대. 한 명은 인삼이 좋대. 한 명은 구기자가 좋대. 그러면 여기 12가지를 다 넣고 보라고요. 다 넣고 이게 물이 아니야. 이건 그냥 액기스를 놔두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겠냐고요. 그냥 적당량을 물맛 좋게 할 정도로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난 구기자를 먹으니까 내가 몸이 좀 더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그걸 드시면 좋은데 그건 누가 좋다고 하면 내일은 이것도 넣어야지. 내일은 이것도 넣어야지. 저 그렇게 드시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장복해야 된다고 또 끊임없이 드셔. 그래서 그런 거. 이거. 그다음에 짜게 드시는 거 너무. 좀 짜게 먹어요, 우리가. 근데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 근데 미국 음식이 싱겁든가요, 짜든가요? 짜요. 짜잖아요, 짜. 미국 음식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 음식도 되게 짜잖아, 사실. 일본에서 우동국물 먹어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짠 걸 어떻게 먹으라고. 근데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나라는 국물 음식이 별로 없고 국물 음식을 먹더라도 국물을 다 먹진 않아. 국물을 해서 건져 먹기 위한 간을 맞춰놓은 거지 그 국물을 다 먹으라고 맞춰놓은 게 아닌데 입이 깔깔하니까 아까 우리도 국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밥에다가 탁 말아서 저도 국을 다 먹었습니다만 국을 다 먹잖아요. 그 소금의 그 국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요리를 한번 해보셔. 요리 하시죠? 요즘에 남자들도 다 하시죠? 저도 요리하는데 설탕, 소금 엄청나게 넣어야 돼요. 간을 내면 정말 무지무지하게 넣어야 돼요. 그거를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드시는 거예요. 물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국물을 안 먹어버려도 돼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밥을 먹으면서 먹는 김이 좋게 할 정도로 숟갈로 떠서 먹어야지 좋은 거예요, 사실. 오늘 국밥 먹었는데 이런 말 되게 죄송한데 저도 말씀드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먹어야 되지만 매일 국밥을 그리고 김치국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 너무 소금에 대한 로딩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 소금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콩팥을 위해서는 갈증이 나지 않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저염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국물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죠? 4가지. 이제 한 가지, 다 2가지 남았어요. 2가지. 첫 번째, 혈압 조절 잘하셔라. 당뇨 조절 잘하셔라. 물을 드시되 이상한 거 너무 많이 섞지 말고 좀 깨끗한 물을 많이 드셔라. 4번째, 뭐? 짜게 먹지 마라. 근데 어떻게 짜게 먹지 말라고? 국물. 그렇지. 그것만 지키시면 돼. 국물, 김치 못 끊어요. 장아찌 못 끊어. 젓갈 못 끊습니다. 안 끊으셔도 돼. 그냥 맨밥에다가 젓갈 웬만큼 독한 놈 아니고는 많이 못 먹어요. 국물이 훨씬 짜요. 국물 안 드시면 돼. 나머지 그냥 김치 좀 많이 먹고 그냥 젓갈 드셔도 돼요. 국물 드시지 마. 이러면은 충분히 보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5번째, 6번째가 남았는데 5번째는 약. 약사님 계신데 그냥 공인된 약 말고 건강보조식품. 도라지가 좋대. 도라지 그냥 드세요. 도라지 나물해서 드세요. 도라지 삶아서 드시고요. 도라지 고로 만들어서 드시지 마. 제발. 도라지를 이렇게 고아서 환 만들어가지고 다시마
튀겨서 그냥 맥주랑 같이 드셔요. 술도 좀 드셔도 되니까. 그 다시마로 환을 해가지고 막 20알씩 막 이렇게 뭐 드시지 마요. 그런 것들 제발 고해서 드시지 마. 액기스 좋아하시면 해요. 이게 자연 상태에 있는 물건을 그냥 드시는 건 몸에 해롭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몸이 충분히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물주가 우리를 만들 때 이놈들이 이렇게 액기스를 뽑아갖고 먹을지는 몰랐던 거예요. 액기스를 뽑아서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액기스 좋아해요. 액기스 좋아해요. 누가 뭐 좋아하는데 액기스 엄청 좋아해. 액기스 좋아해. 맞아, 또 맞아. 팔로도 다녀. 텔레비만 켰다고만 액기스를 팔아요 또. 요 5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 한 가지.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피가 잘 돌아야 돼요.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숨이 차면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무거운 거 들으실 때 이렇게 하면서 들어요. 뭐 무거운 일 하려면 숨을 딱 참고 이 어금니를 딱 앙당 물고 하잖아요. 숨을 안 쉬게 되는 운동이잖아요. 이건 별로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막 산에 올라가는데 뭐 무릎이 안 좋으신 분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산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숨 차는 걸 보고 내가 숨이 차니까 무산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관절이나 근육이나 내 체력 어떤 더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거 일반적 상식적으로 내 체력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피 순환을 좋게 해주시는 거, 좀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 등산하시는 것들, 이런 유산소 운동. 요 6가지만 지키시면 1년에 10,000개 이상의 사고체를 안 잃으실 수가 있고 우리가 120만 개에서 150명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신장병 때문에는 저 같은 신장내과 의사를 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 좀 준비했어요. 오늘 딱 이렇게 요 6가지만 지키시면서 앞으로 하시면은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그 양반 말들 했더니 내가 콩팥이 좀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나이가 들면 성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성기능을요? 아니 어르신 지금 성기능을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너무 먹고 과식해서 그래. 이제 그만 쓰라고요. 많이 썼으니까. 자 정말 명쾌하게 끝났네요. 꽃매마을 주민들 덕분에 웃음과 정보가 가득했던 강연이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콩팥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강한 콩팥을 위해 잊지 말아야 하는 생활 습관. 꼭 기억해서 건강 지키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아유 얼굴을 보니까 진짜 100% 모든 게 다 이게 해결되는 그런 표정이십니다. 우리 아버님 맨 마지막에 선생님의 명쾌한 대답 들으셨죠? 좋은 게 있다는 걸 들었어. 예,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약간 눈높이에 맞는 명품 강연 다시 한번 고생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뭐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도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밖에 너무 더울 때 나가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명예무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